나만 알고 싶은 영어 유란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우리 2025년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영어 해설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해설 강의로 모시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도 그동안의 시험과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도 비슷했고요. 난이도도 뭐 크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1번 문제는 맞아요. 어휘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밑줄 단어, 바로 이 단어 proud를 알면 정답을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proud, 신나는, 친절한, 무관심한, 자랑스러운 중에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자랑스러운인데요. 그래도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부모님은 그 다음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비동사 나와 있습니다. 자, or 뭐뭐예요. 자, really 진짜 정말 proud of me, 나를 어떻게 한다? 자랑스러워 하신다 라는 뜻 의미입니다. 부모님은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얘기를 해드려 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be, 자 비동사죠. 그리고 proud of까지 같이 쓰면서 자 of 뒤에 나오는 대상을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뜻 의미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be proud of 이렇게 말이죠. 일단 proud의 뜻은 자랑스러운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 4번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밑줄 친 단어 두 단어의 의미 관계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단어에 밑줄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에도 밑줄이 그려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먼저 확인해 본 뒤 관계를 파악을 우선 먼저 하는 겁니다. 되게 대부분 이런 문제. 유의어냐, 그러니까 비슷한 뜻의 두 단어가 짝이 지어져 있느냐, 혹은 반이어, 정반대되는 뜻의 단어가 짝이 지어져 있느냐, 유의어 관계냐 아니면 반이어 관계냐를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건 역시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 question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is 뭐뭐예요. 자, 어떻대요? difficult, 어렵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즉 difficult 이 단어는요 여러분 어려운 이라는 뜻 의미의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서 Please give me,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죠. 뭐를? An easy one, 쉬운 문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easy 하면 얘는 쉬운 이라는 뜻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과 쉬운은 반대되는 뜻이잖아요. 반이어 관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1, 2, 3, 4가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됩니다. 반이어 관계가 아닌 걸 골라주면 되겠죠. 하나하나 가보도록 할 건데요. 넓음과 좁은이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뜻의 단어가 짝이 지어져 있으니까 아하, 이거는 바로 반이어가 짝이 지어져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wise와 foolish가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현명한 그리고 어리석은이 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반대되는 뜻의 단어가 연결이 된 거죠. 반이어 관계고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healthy 하면 건강한, 그리고 colorful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색깔이 다채로운 이란 뜻 의미예요. 막 형형색색 그런 걸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두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죠. 4번 보시면요 cheap, 가격이 싼, 값이 싼, expensive, 값이 비싼이니까 반이어 관계란 말이에요. 따라서 1번, 2번, 4번은 반이어 관계구나. 근데 3번은 별다른 관계가 없구나.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죠. 문법 문제인데요. 자,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과 나는, 자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 여기 빈칸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good friends가 나오죠. 결국에는 에릭과 내가 좋은 친구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에릭과 나, 그러니까 우린 이걸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에 에릭 and I, 에릭 and I는 위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 문제가 묻는 건 무엇이냐? 위에 어울리는 비동사가 무엇인지 찾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are, am, is, be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죠? 맞아요. 바로 are입니다. We are good friend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be는 비동사의 원형이니까 여기 들어갈 게 아니에요. I am 그리고 he is, she is 그리고 it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릴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할 게 무엇이냐면 I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본능적으로 I 다음엔 M이 오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2번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I 혼자 주어가 아니라 Eric and I, 에릭과 나, 우리가 주어이기 때문에 절대 M을 고르면 B 안 된다는 거. 다음 문제 갈게요. 4번입니다. 그가 brushed, 자, 양치질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his teeth. 자, 그가 양치질을 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우리가 4개의 선택지 중에 골라봐야 되고요. 뒤를 봤더니요. He had lunch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have의 과거 형태인데 have가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 의미도 있지만 먹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가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빈칸 뒷부분도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건 바로 접속사. 여기 빈칸에는요, 여러분, 품사로 어떤 품사?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자리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접속사는 여기 4번 after인데요. 자, 그렇게 풀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느냐? 이것의 의미 파악을 한 다음에 풀어줄 수도 있죠. 그가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먹고 난 뒤에 그는 이를 닦았습니다. 어때요? 네, 매끄럽죠. 그가 점심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았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여기 들어갈 거는 after 밖에 없죠. 정답 4번입니다. 5, 6번 다음 중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빈칸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B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문제를 푸는데 쉽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찾는데 좀 더 쉬운데요. 일단 보시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래요? 3장의 티켓이다 라고 얘기하죠. 즉, 티켓 3장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 3장 주세요. 자, 표는 1장, 2장, 3장 셀 수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는 1장, 2장, 3장 셀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 라고 먼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how에 무언가를 붙여서 how에 형용사 혹은 부사를 붙여가지고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 뭐가 들어갈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티켓을, 얼마나 많은 표를 do you need? 너는 필요로 하니? 저 3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3장 주세요. 3장 필요로 합니다. 1장, 2장, 3장 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 many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how many. 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셀 수 있는 명사가 필요하니라고 묻는 것이기에 many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여러분 much 같은 경우에는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얼마나 많이 이제 필요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쓰는 것이기에 much는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many라는 거. how many 얼마나 많은 표가 필요해. 3장이 필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A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A 바로 앞에 이제 B가 한 얘기를 보니까 여기 온점이 있어. 그러니까 즉 이거는 평서문이라는 거거든요. 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yes or no로 일단 얘기는 하지 않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손쉽게 탈락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2번 아니면 4번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뭘 할 건지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뭘 할 거니? This afternoon. 오후에 뭘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 말의 B는 I'm going to play computer games 라고 해서 컴퓨터 게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랑? With my brother. 오빠, 뭐 형, 그죠? 네, 남자 형제랑 같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에 우리는 일단 1번과 3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아니, 없었어요. 혹은 뭐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라든지 물론 아닙니다. 얘는 적절치 않음을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할 거라는 얘기에 You're welcome, 천만에요 라고 하는 거는 어색하죠. 그럼 남은 건 단 하나. That sounds fun.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적절하죠. 좋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갈까요? 다음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무슨 문제냐면 바로 다이어 문제예요. 영어 단어의 뜻이 한 개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윗칸에는 어떤 뜻으로, 이 단어가 또 아래칸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잘 보고 다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하나하나 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먼저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kind부터 보면 이게 우리는 일단 형용사로 친절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형용사로 우리는 친절한이라고 알고 있어요. He's very kind. 그는 굉장히 친절해. 이렇게 쓸 때요. 근데 얘가 명사로는요, 여러분 종류라는 뜻,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2번 fat 나와 있는데 이것도요, 뚱뚱한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명사로 쓰면 fat은요, 지방이에요.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well 보고 계시는데요. 잘이라고 하는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혹은 상태 등이 좋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wel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명사로 쓴다면 그때는 우물입니다. 자, 이런 뜻이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서 마지막 light 같은 경우에는요. 밝은, 색깔이 연한, 가벼운 이라는 뜻 의미로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빛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뜻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다이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을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적절해요. 자, 어떤 종류의 음악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그렇죠?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너는 좋아하니? kind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랫 문장에서요. 그녀가 도왔습니다. 나를. 그죠? 그녀가 나를 많이 도왔어요. I think, 내가 생각할 때 She's very kind. 그녀는 굉장히 뭐하다고요? 친절하다고요. 이렇게 가면 적절하죠. 날 도운 사람이니까 친절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윗칸에는 종류 kind, 아래칸에는 친절한 kind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적절하구나. 위, 아래 공통으로 들어가기 적절한 말은 다름 아닌 kind입니다. 8번 가실까요? 다음은 마이크의 여행 일정표이다. 오전 10시에 할 일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는지 이 부분만 잘 보시면 정답 찾을 수 있죠. 방문한다고 하네요. 어디를? 전통시장을. 그럼 전통시장 방문하기 2번을 골라주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도 다른 것들도 살짝 살펴드려 보자면 오전 8시에는요. 호텔에서 아침 식사 먹기라고 나왔네요. 네, 이거는 1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오후 3시에는요. 여러분 어때요? 자, have 동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다라고 지금 쓰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간식을 먹는다고 하죠. In the park, 공원에서. 자, 그럼 3번은 오후 3시에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후 5시는 어때요? 간다고 하죠. 어디에? 극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번. 따라서 전통시장 방문하기 오전 10시에 할 일은 바로 2번이 정답인 거죠.
되셨나요? 다음 볼게요. 그림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동안 진짜 많이 출제되었고 이번에도 또 출제된 바로 현재 진행 시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법으로 치면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하는 시제에 관련된 문제예요. 현재 진행 시제 말 그대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이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써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거를 써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끔 비동사를 씁니다. I라면 am을, You라면 are를, he나 she가 오면 이렇게 is를, 비동사 현재형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 무엇 하고 있는 중이다를 나타내야 하잖아요. 동사 원래 형태에다가 ing를 붙인다. watch에 ing 붙였구나. 근데 얘는요. drive, D-R-I-V입니다. 이럴 때는 이를 떼내버리고 ing를 붙여요. driving 이렇게요. 그리고 drink 같은 경우에도 마시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ing 붙여서 drinking 이렇게 만들어냈죠. play 같은 경우에도요.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playing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사실 틀린 게 없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림으로 계속 그동안 현재 진행 시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현재 진행 시제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하는 문법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어휘와 문법의 컬래버레이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at is the boy doing? 이라고 해서 소녀는, 남자아이는 뭘 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응답만 잘 해주면 되는 건데요. 그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가 TV 보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He's driving a car. 그가 차 운전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He's drinking water. 그가 물을 마시고 있나요? 네, 맞아요. 지금 물 마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3번이 정답인 거 얘기를 드리면서 그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자, play, 더 악기 이름 써가지고 악기 연주하다라는 뜻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3번인 거. 정말 그동안도 많이 출제가 됐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진행형에 관련된 문제 살펴봤고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휘도 제대로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9번의 정답 3번 확인 완료.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대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이 함께 할 일은 자 여러분 A와 B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대화가 끝나면 둘은 A와 B는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같이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집중해서 대화를 잘 읽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수영하러 가기, 치과 진료받기, 분실물 센터 가기, 합창 연습하러 가기 중에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할지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B가 really? 진짜 정말? 이라고 하면서요. Can you remember? 너는 기억을 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뭘 기억하냐고 묻냐면요. 네가 어디다 놨는지, 어디에 놨는지, 휴대전화, 스마트폰 어디다 놨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해? 기억나?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자 A는요. I'm not sure. 정확히 모르겠다.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디를 가서 체크해본다, 확인해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분실물 보관소에 좀 가봐야겠다.
분실물 센터에 먼저 우선 first니까 우선 먼저 좀 가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밑줄 쫙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린 이 부분을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서요. 그 얘기에 B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Let's. 자 let us입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는 건데 Let's go together.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잘 봐주시면 아하 A와 B는 대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어디 분실물 센터에 가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답 분실물 센터 가기 3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11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천천히 대화를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What do you think of? 자,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This bag, 이 가방. 이 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B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Did you buy 그거 샀니?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Did you buy 그거 샀어? 가방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에 A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 시스터가 gave it 줬지 to me 나한테 줬어. 자 뭘로? as a gift 선물로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 B의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적절할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이 가방 어떻게 생각해요? It looks pretty. 예쁜데?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보입니다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어요? 예쁘게 보여요 라고 하면서 샀어요? 아니요. 시스터가 줬어요. 선물로 라고 가면 제일 자연스럽죠. 일단 정답 1번인 건 알겠네요. 그럼 2번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I think so too.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가야죠. 적절치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 세 번째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내가 원하는 건 to be 되는 거예요. A doctor 뭐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don't forget. 자, forget 하면 잊다, 잊어버리다 라는 건데 앞에 don't가 붙었죠.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는 부정명령문입니다. 잊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뭐를 잊지 마세요?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여기서 적절한 거는 단 하나. It looks pretty. 예뻐 보이는데요. 이 가방 어떻게 생각해? 예뻐 보인다. 샀어요? 산 게 아니라 내 시스터가 나한테 선물로 줬답니다. 라고 가야 가장 자연스럽죠. 정답 1번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11번 문제도 해결 완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A와 B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말 그대로 주제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대화의 주제 파악 문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번 2025년 시험에도 또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그렇죠? 관심 분야, 요리 방법, 교통안전, 환경보호 중에서 과연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띄워졌네요. A가 케빈 부르면서 what, 무엇에 you interested in.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비동사죠. be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in. 이렇게 쓰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 뭐뭐에 흥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 혹은 흥미가 있다라는 뜻 의미거든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라는 뜻 의미인 거 비동사라고 했습니다. interested in 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워낙 많이 쓰여요. 케빈아,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 말에 케빈은 대답하잖아요. 나는 관심이 있어, 흥미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어퍼스트로피니까 I
I'm interested in 이거잖아요. 나는 로봇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be interested in 한 번 더 살펴보면서 How about you? 넌 어때? 라고 또 물어보는 A한테도 뭘 관심 있어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A는 나는 좋아한다 라고 하죠. 뭐를? 배드민턴 치는 걸 좋아한다. 그럼 B의 관심 분야는 로봇 만드는 거고요. A의 관심 분야는 바로 배드민턴 치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름 아닌 1번.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홍보문을 보고 행사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행사 일시, 행사 장소, 경기 종목, 신청 방법 이렇게 4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가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모를 테니까. 맞죠? 자, 여러분 School Sports Day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걸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when 이라는 걸 보면서 행사 일시 여기 나와 있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2025년 5월 9일 오전 9시부터 11시구나. 세부사항 디테일을 모른다고 해도 when을 보는 순간 행사 일시는 나왔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행사 장소 어때요 여러분? where를 보는 순간 나왔네 라고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미래 미들스쿨이라고 나와요. 다음이요. 경기 종목이 나와 있는지 보면 되는데 what to do, 자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가 이제 나온 거야. 여기 보면은 베이스볼, basketball and volleyball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종목이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Have fun, enjoy sports까지 보시면서 결국에는 1, 2, 3번은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신청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방송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 찾기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학교 규칙 공지, 강의 주제 전달, 학생회 선거 홍보, 에어컨 고장 안내 중에서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Hello students.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가 있냐면 바로 발표할 게 있다. 소식을 전할 게 있다. 공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there is 뭐뭐가 있대요. 뭐가 있냐면 a problem. 문제가 있다고 하죠. 어떤 문제? 학교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셔요. 학교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방송. 우리는 자, try to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거든요.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요. 뭐 하려고? fix it. 그것을 고치려고. 자, 여러분 fix가 고치다예요.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but 그러나 하지만 it'll take. 자, 걸릴 것입니다. 2 hours. 2시간이나 걸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어컨 고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Thank you for 뭐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Your understanding 이라고 해서 이해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양해를 구하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예요? 방송은 왜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났음을 안내를 하려는 그런 방송이죠. 정답 에어컨 고장 안내입니다. 다음 문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B가 수업에 늦은 이유는 자, B가 무엇에 늦은? 수업에 늦은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가 대놓고 물어봅니다. Why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왜? 그죠? 왜 늦은 거야, 에이미?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B. 그러니까 에이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죠. 저요, missed. 놓쳤어요. 뭐를? The bus. 버스를 놓쳤다고 하죠.
자, 정답 바로 몇 번? 1번인 거 얘기를 드리면서 I'm sorry for being late. 늦은 거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이제 선생님이신 것 같죠? Well, try to be on time. 시간 어기지 않고 이제 제대로 좀 잘 지켜가지고 오라는 의미로,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Let's begin our class. 수업 시작한다. 수업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못한다 할지어도 왜 늦었냐는 말에 저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라고 하는 miss라고 하는 이 동사 과거형으로 나왔지만 miss가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놓치다라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서 버스를 놓쳐갖고 그래요 라고 하는 바로 그 문장을 제대로 알면 정답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죠. 버스를 놓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스터 파파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요 여기 파파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면서 불일치하는 게 무엇인가를 같이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 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장과 일치를 하고 하나만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조금 빠르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황금으로 만든 모자를 쓰는지 일단 가보도록 할 건데 자,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A story 이야기가 있어요. About 누구에 대한 이야기? An old man. 노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라고 하죠. 뭐라고 불리는? 미스터 파파라고 불리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황금으로 만든 모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미스터 파파는 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뭘 써요? 모자를 써요. 뭘로 만들어진?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모자를 쓴다. 1번 맞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월 5일에 용을 타고 날아다닌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우리가 또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날아요 라고 하죠. 자, 오늘 드래곤. 자, 드래곤 하면 이게 바로 용이잖아요. 용을 타고 날아다닌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언제? 6월 5일에. 그렇다면 이거 맞구나 동그라미 그려볼 수 있고요. 다음 착한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과 사탕을 준다가 맞는지 또 가보도록 할 건데요. He gives, 그가 준다고 하죠. 자, 누구에게 주냐면 good children, 착한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뭐를? 장난감, 그리고 candy, 사탕을 준다. 맞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이 틀려야 할 텐데요. 일치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However, 그러나 하지만 말이죠. He gives, 그는 줍니다 라고 나왔어요. 마늘과 양파를 준대요. 나쁜 아이들한테는. 나쁜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마늘 그리고 양파를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 문제 갈까요? 17번입니다. 다음 그래서 줄리아 스미스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푼 문제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재능 발견 시기, 이사한 도시, 남편의 직업, 운영한 식당 중에서 안 나온 걸 같이 골라보도록 하자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줄리아 스미스는 말이죠. 찾았어요. 발견을 했어요. 그녀의 진짜 재능을요. 언제? 40대 때 발견했다고 합니다. 재능 발견 시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줄리아 스미스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재능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재능 발견 시기 나왔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at the age of 46, 46세 이거거든요. 46세에 봐봐요. 이사한 도시 나왔는지 그는 이사를 했다라고 나오죠. 어디로? 로마로 이사를 했대요. 누구랑? 남편이랑. 자, 남편의 직업은 과연 나왔을까요? 자, 운영한 식당은 나올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ent to cooking school there. 거기서 쿠킹 스쿨을 다녔다라고 나오죠. 자, 무얼 하는 동안이에요. 그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she ran. 자, 여기서 run의 과거인데요. 운영했다예요. run은 운영하다라는 뜻, 의미로 쓰인다는 거. 이렇게도 쓰인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했대요. 그 식당 이름이 여기 나오죠. 네, 줄리아 트라토리아라고 해가지고 줄리아의 트라토리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게 식당 이름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줄리아의 트라토리아라고 하는 그런 식당을
운영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유명해졌다고 하죠. 네, 무엇으로? 파스타로 유명해졌다. 결국에 재능 발견식이 이사한 도시 운영한 식당은 나왔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남편의 직업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 정답은 남편의 직업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그래서 알렉스가 제안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안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suggest를 제대로 알면 이 문제를 푸는데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가 뭘 제안했는지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된 이하 부분을 쓰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엄마한테 뭐를? 편지를 쓰라고 제안을 했대요. 자, 왜냐면 I'm good at, 내가 잘하니까. 내가 뭘 잘하니까? writing, 쓰는 걸 잘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는 아, 정답은 편지 쓰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허나 문장 한번 해석은 해드리도록 하죠. 내일은 엄마의 생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자, about 뭐뭐에 대해서 what together. 자, 엄마한테 뭘 드려야 될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때요?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조언을 구한 겁니다. 누구한테? 알렉스한테. 자, 그러면서 여긴 해드렸죠. 알렉스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편지를 쓰라고. 왜냐면 내가 쓰는 걸 잘 하니까. 정답, 편지 쓰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아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보고 계시는데요. 바다 중학교 학생들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부터 살펴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바다 중학교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자, 빈칸을 좋아하는데 어때요? The most. 가장 좋아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요, 여러분.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PE, 체육이네요. 체육. 그럼 우리는 3번을 정답으로 일단 선택해야 하는 거. 이걸 일단 보시면서 다른 거 어때요? 영어 19%, 그리고 여기 보이는 Korean 10%고요. Science, 과학 16%, Others, 자 15%. 누가 뭐라 해도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체육입니다. PE. 자, 정답 PE 3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죠.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맨 윗줄에는 밑줄이 그려져 있지 않죠. 거의 대부분 여기가 주제 문장, 주제일 확률이 좀 크거든요.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쭉쭉쭉쭉 내용을 연결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무엇인지, 뭔가 흐름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are 뭐뭐들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몇 가지 것들이 있대요. 뭐 해야 될?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언제? 홍수가 발생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홍수가 발생하는 동안 뭔가 지켜야 할, 그렇죠? 기억을 해야 할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글이 이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느냐? 여기 첫 번째로는 그죠? 가장 먼저. 그리고 second, 두 번째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아, 첫 번째로는 이렇고 두 번째로는 이렇고 끝으로는 이렇고 뭔가 이제 계속 지켜야 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계속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should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조동사를 써가지고 끄라고, 꺼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전기를 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표현은 이렇게 밑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should 써서 얘기를 하는데요. stay out of 하면은 이제 뭔가를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of 뒤에 나오는 걸로부터 피해라. moving water니까 흐르는 물에서부터 좀 피해야 돼. 피해 있어야 돼. 흐르는 물에 피해가지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 흐르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흐르는 물에서 좀 피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흐름과 계속 어울리는 문장이죠. 그렇죠? 근데 3번 보세요. 자, 당신은 뭐뭐 할 필요가 있대요. 물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water 같은 경우 아까 마시는 물 봤는데
그렇게 명사로 물이란 뜻 의미로도 쓰지만 동사로요, 여러분. 물을 주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자, 물을 줘야 되는데 식물에 규칙적으로 이게 지금 웬 말인가요? 홍수에 물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식물들한테 주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얘가 여러분 다름 아니라 흐름을 확 깨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 3번인 거 우선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또 과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have to 역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 의미거든요. 당신은 뭐 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 높은 곳으로, 그죠?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 keep 플러스 ing 써가지고 뭐뭐 하도록 해라 라는 거거든요. 계속 듣도록 하세요. 뭐를요? 뉴스 보도를 계속 쭉 보도들을 듣도록 하세요 라고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바로 식물의 물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라고 하는 3번 문장만 빼면 완벽한 문장, 완벽한 글이 되거든요.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문장 바로 3번 선택해주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글에서 밑줄 친 they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they가 도대체 뭘 가리킬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they 앞에 나오는 것일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호는 좋아한다 라고 나왔죠. 그렇죠?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From something old, 오래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Yesterday, 어제. 자, 그가 가져왔다고 하죠. 뭘 가져왔냐면 필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필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뭘 가지고? 헌옷. 헌옷을 갖고 만든 그런 필통을 가지고 학교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그걸 줬다고 하죠. 누구한테? 그의 반 친구들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반 친구들에게 줬대요. 그 반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What surprise!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죠.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 그러니까 반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했다는 거죠. To know, 알기를 원한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걸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자, 다름 아닌 내가 가리키고 있는 거 바로 반 친구들입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22번 가시죠.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는 나오고 하나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언급되지 않은 게 뭔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Don't run, 뛰지 마, 뛰지 않기 나왔고요. Don't eat food, 음식 먹지 마, 음식 먹지 않기 나왔습니다. 다음,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지 마, 사진 찍지 않기 나왔습니다. 근데 낙서하지 않기는 여기 박물관 규칙에 미술관 규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 낙서하지 않기. 23번 가시죠. 다음 글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골라봐야 하는데요. Have you ever seen, 본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죠? Have you ever seen, 본 적이 있나요? 뭐를? 독수리. 독수리인데 나는 독수리죠. 높이 나는, in the sky, 하늘에서. 하늘에서 높이 나는 독수리들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들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뭐를? 심지어 작은 개미들도 볼 수 있대요. From up there, 거기서. 그러니까 높은 저 위에서 하늘 높이 난다고 했잖아. 거기서 심지어 모두 아주 작은 그 개미들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독수리들은 어떻다? Great hunters면 아주 대단한 사냥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because of 뭐뭐 때문인데요. 자,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강력한 시력, 눈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 좋으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강력히 좋아가지고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은 볼 수 있다고 해요. Tiny animals, 아주 작은 동물들도 볼 수 있대요. 2.8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isn't that amazing?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 가만히 봤더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독수리의 엄청 좋은 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죠. 좋습니다. 정답 독수리의 시력. 24번 갈게요.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 찾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있어요. 자, 뭐가 있어요? 자켓이 있어요. 자켓이 있다고 하죠. 팔 자켓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죠. 어떻다. 흰색이고요. 또 많은 주머니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는 샀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 자켓을 샀다는 건데요. last year, 작년에. 근데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it's just like new. 꼭 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는 $80를 지불해가지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그거를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단지 얼마에? $20에 판다. 자, 여러분 이 글은 왜 썼어요? 그렇죠. 글을 쓴 목적은 판매하려고 쓴 거죠. 정답 판매하려고 1번입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뒤에 바로 뒤에 그죠? 글의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 글 뒷부분에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까? 뭐를 잇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묻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줘야 한다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안녕. 내 이름은 브라이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는 캐나다 사람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요. 자,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알아볼 수 있느냐, 여기 집중해 줘야 되느냐, have been, ing 이 부분을 잘 봐줘야 하는데요. 자, 문법적인 요소로는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뭔가 계속하고 있는 것을 좀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한국에 for 2 years, 2년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have you ever been to, 자, 가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to Canada. 어디?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줄게요 라는 거죠. 뭐를? 팁을 좀 주겠습니다. 그죠? 몇 가지 팁을 좀 줄게요. for visiting Canada. 캐나다 방문할 때 필요한 좀 팁 같은 거를, 조언 같은 걸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집중해서 잘 보세요. Let's start. 시작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뭘로 시작할 거냐면 What's the best time? 가장 좋은 시기에 대해서 to visit there. 어딜 방문하는데? 캐나다 방문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 때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문장을 잘 봐주시면서 아, 캐나다 방문하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 이제 글이 이어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영어 이렇게 생생한 해설 강의로 만나보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보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